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새해 들어서 둘째 주 주식시장이 열리는데요. 지난 한 주 참 어려운 첫 주를 아주 호된 신고식을 치렀는데 이번 주는 어떻게 될까? 이번 주 시장에 대한 전망 가운데 제 눈에 쏙 들어온 단어가 당분간 지속. 금리 발작,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한 가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급이 꼬인 거 아닙니까? 두 가지 상황들인데 이것이 풀리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 금리 얘기는 며칠 만에 끝날 얘기는 아니죠. 적어도 이제 1분기 3월이 됐든 4월이 됐든 금리를 오히려 올리고 나면 괜찮을 겁니다. 한 1분기 정도 가야 된다는 거고요. 수급은 이번 주에 이제 옵션 만기일, 그다음에 1월 27일 날 LG 엔솔의 상장 이런 것들이 좀 지나야 된다고 하면 조금 태도는 보수적으로 전략을 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수 확인할게요. 지수도 좀 아쉽습니다. 오늘 이제 하락 출발했지만 이렇게 많이 밀리면서 가지는 않았고요. 좀 약보합 정도로 갔는데 지금은 이제 코스피가 1%고요. 코스닥이 1.3% 밀려나면서 심리가 불안한 것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전략들 세우면서요. 또 나아갈 방향들을 핵심 종목들을 압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코너 종목 코너입니다. 잠금 해제로 시작하겠습니다. 종목과 시장에 대한 비밀들을 해제해 나가는 시간, 그로 인해서 내 계좌의 잠금 수익도 해제하고자 기획된 코너입니다. 잠금 해제. 자, 오늘 함께하는 분, 월요일에 책임져주고 계시죠. 주식 효도르 인포스탁 데일리 김종현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분위기는 참 어렵습니다. 양 지수에서 떨어지는 종목 개수가 1,600개 육박하는 흐름인데요. 이 시각 현재 특징주도 좀 어떻게 잡히고 있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열어보시면 LG화학 새해 들어서 단 하루도 내린 적이 없었었는데 오늘 장은 지금 좀 전에 이 하락권으로 고개를 돌렸다라는 점 눈에 띄고 있고요. 오늘 카카오 낙폭 상당합니다. 10만 원권 하향 이탈하는 흐름 나왔고요. 그래도 좀 빨간불에서 버텨준 게 에너지 관련한 종목에서 대성에너지나 GSE, 유럽에서 천연가스 가격 상승의 여파 계속 받아가고 있고요. LG 생활건강 오늘 외국인 매도 상당합니다. 이로 인해서 낙폭 확대되고 있죠. 실손보험료 올라갔다라는 이슈, 또 금리 인상 이슈 속에서 보험주는 비교적 견조하기도 하고요. 위원님, LG 생활건강 오늘 아모레퍼시픽도 그렇고 코스맥스도 그렇고 외국인의 매도를 정말 때려맞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낙폭도 상당합니다. 증권사 곳곳에서 목표가를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하향 조정했는데 어찌 판단해야 돼요? 일단 분기별로 보면 이익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이 화장품 종목에 대해서 과거 이제 좋게 봤을 때 핵심 포인트는 뭐 이익도 잘 나오긴 했지만 이익보다 빠른 성장, 그러니까 뭐 중국 쪽으로의 매출 증가라든지 온라인 쪽에서 매출이 증가할 것이라든지 그다음에 유커 그다음에 이렇게 크게 큰 물량을 사가시는 그런 어떤 분들의 전반적인 어떤 실적 증가로 인해서 계속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고 봤던 것이고 네. 뭐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이 기대감이 꺾였지만 미드 코로나로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계속 끌어올렸었는데 뭐 최근 추이를 보시면 면세 쪽에서 뭔가 모멘텀이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그렇고 LG 생활건강도 그렇고 분기별로 지금 이익을 보시면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 상단은 제한됐거나 조금 소폭 떨어질 수 있는데 이익률이 이렇게 떨어지는 순간이다 보니까 PBR 개념에서도 LG 생활건강은 3배, 그다음에 지금 뭐 아모레퍼시픽은 주가도 오른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2.2배 정도 네.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이것들을 추가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선 이익률을 끌어올리거나 주가가 좀 더 내려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성장, 그러니까 매출의 속도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이익에 브레이크가 걸렸다라는 확신을 줘야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는 만큼 일정 부분의 주가 변동성은 피해갈 수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전략적으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 손절을 해야 될 타이밍은 이미 좀 늦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뭔가 급변하고 그다음에 시장 심리가 극단적으로 쏠릴 때 쫓아가는 것은 설사 내가 지금보다 좀 더 낮은 가격에 판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좋은 전략은 아니다. 그래서 적어도 다음 주 정도까지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시장이 이 종목을 바라보는 시각, 또 수급의 전반적인 움직임을 조금은 더 확인해 보면서 대응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신규 매수의 관점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매력을 느끼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그렇다시피요. 많이 빠졌다라는 게 지금 당장 사야 되는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두루두루 살펴봐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많이 떨어졌네, 저가 매수 기회다라고 섣부른 판단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LG생활건강 만약 오늘 90만 원대에서 끝마치게 된다면 4년여 만에 100만 원 아랫단에서 거래를 마치는 거라서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메이저 수급도 붙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좀 시장에 눈에 띄는 종목군으로 화장품 섹터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잔금 해제 본격적인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는 카카오입니다. 국민 마음 떠난 국민주 돌아올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오늘 외국인이 LG생활건강 다음으로 많이 팔고 있는 게 바로 카카오인데요. 이 시각 현재 4% 이상 밀리고 있습니다. 95,900원, 10만 원권을 놓친 상황인데요. 지금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주셨을지 궁금합니다. 열어보시죠. 주가 하락의 근본 원인은 규제 이야기 아닐까요? 보통 생각하는 건?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잘 살펴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수급으로 빠지는 거냐, 펀더멘탈 요인으로 빠지는 거냐, 혹은 뭐 심리적인 요인이냐, 네. 이런 여러 가지 것들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뭐 물론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죠. 주가의 등락에는 어느 한 가지 요인이 메인으로 작용은 하고 있지만 나머지 요인들도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뭐 정책적 요인이든 뭐 이런 네. 것들이 다 작용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제가 지금 느끼는 이 카카오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은 두 가지라고 보고 있는데, 시장 전반적으로 지금 고밸류 종목에 대해서 뭔가 조금 물음표를 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카카오가 이익이 많이 났다라기보다는 자회사 상장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무한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것에 대해서 PER 뭐 100배를 가든, 네. 그다음에 뭐 PSR 뭐 몇 배를 가든, 야, 성장하는데 이게 무슨 뭐 고밸류 논란이 무슨 상관이야라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움직였다면, 지난해 국정조사를 기점으로 해서 국정감사죠. 국정감사를 기점으로 해서 어쨌든 이 성장이 조금 막힐 수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 자체에 금리는 올라가고 물가도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고밸류 종목군들은 일정 부분 흔들릴 수밖에 없다. 네. 그런데 이 종목을 더 끌어내리고 있는 것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3월에 임명될 그 유 대표에 관련된 논란들. 카카오페이 대표였다가 스톡옵션으로 엄청난 이익을 행사하고 카카오 대표로 온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과연 미래 카카오를 뭐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 정도의 어떤 윤리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네. 그래서 최근에 우리 시장의 가장 큰 화두인 공정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뭐 패러다임 쪽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카카오에 대한 신뢰. 그래서 지금 카카오의 글로벌 사업은 뭐 김범수 의장과 더불어서 누군가 끌어가겠지만 카카오로 이끌어 나갈 대표가 이런 행위를 했다라는 것, 그게 뭐 물론 스톡옵션과 관련된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얽혀 있어서 네. 단순하게 우리가 흑백 논리로 접근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영진에 대한 신뢰 문제,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아마도 이 종목 최근에 ESG에 해당하면 그 거버넌스 부분에서는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확인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마 ESG 펀드 같은 쪽에서도 뭔가 이 대표 선임과 관련돼서는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하면서 현재 지금 주가가 시장도 밀리고 있지만 비교적 급하게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거기다가 증권사 곳곳에서는 뭐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을 반영해서 목표가를 조금 하향 조정하고 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오늘만 해도 한국투자나 삼성증권 등에서 좀 목표가 낮추는 움직임이 나왔는데, 국내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이슈도 있고 규제 좀 리스크도 좀 있다 보니까 해외 진출에 조금 더 속도를 내고, 그러면 결국 그게 또 비용이 들지 않겠느냐, 이익 성장률은 둔화될 거다, 뭐 이런 목소리더라고요. 네, 일단 뭐 증권사에서 제시한 어떤 그 이익 추이를 한번 볼까요? 먼저 준비된 그림으로 보시면 네. 오늘 삼성증권 아침에 나온 자료를 제가 봤더니 일단 전반적인 이익의 그 매출과 이익의 측면이 떨어진다. 그리고 이익률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하반기 정도에 좀 뭔가 회복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분석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자, 이것도 어디까지나 전망이니까 뭐 전망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일단 그동안 성장만을 얘기했던 증권사들의 시각이 전반적으로 1, 2분기 정도까지는 위축될 수 있다. 4분기는 좀 일회성 비용으로 크게 낮아질 거고, 네. 상반기에도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종목의 그 주가의 메인 드라이버가 실적은 아니지만 어쨌든 실적이 둔화되는 게 좋은 뉴스일 리는 없잖아요. 고밸류니까.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살펴보셔야 될 것은 최근 증권사들이 제시하고 있는 목표가의 전반적인 추이가 네. 항상 뭔가 좀 후행적이라는 거죠. 주가 맞아요. 급등하고 나면 올라가고 주가가 이렇게 급하게 떨어지면 좀 떨어지는 그런 양상. 다만 올릴 때는 급격하게 올리고 떨어질 때는 좀 둔화해서 덜 내리죠. 내리는 네.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아직도 비교적 굉장히 높은 가격에서 이러한 흐름들이 형성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주목해봐야 될 포인트는 이 종목을 바라보는 전반적인 시각, 뭐 개인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기관 외국인들의 시각에 있어서도 약간은 차가워졌다. 그래서 그동안은 약간 흥분하는, 성장에 흥분하고 그다음에 자회사들의 상장에 흥분하는 그런 분위기였다면 최근 자회사들의 실적도 둔화되는 양상인데다가 카카오 자체의 성장성도 조금 물음표가 달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말씀하셨던 대로 해외 진출하려면 돈이 필요한 양상이기 네. 때문에 수익성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까지 겹쳐지면서 현재 증권사들의 목표가도 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카카오 하면 또 생각나는 게 사실 네이버랑 늘 비교해서 얘기할 때 카카오는 이제 보여줄 패를 다 보여줬다라고들 말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이 다음 포인트예요. 독이 되는 자회사 상장. 자회사 상장 지난해에도 굵직하게 3건 했고 올해도 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왜 독이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제가 아마 카카오가 처음 떨어졌던 날, 처음 급락했던 날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상황이라면 분명히 여기서는 비중을 줄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시장 전망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시장에 뭔가 급격한 변동을 줄 때는 내가 틀린 것이니까 투자의 방향이 틀렸다면 일정 부분 비중을 줄여야 된다라고 네. 말씀드렸고 그때 이제 카카오를 그렇게 말씀드렸던 가장 큰 근거는 카카오페이가 좋으면 카카오페이를 사면 되지 왜 카카오를 사야 되냐라는 그런 논리로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인 거죠. 피코마 좋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엔터테인먼트 좋죠. 다 좋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 성장하고 나면 그런 것들로 수급이 갈 수밖에 없죠. 지금 시장의 기계적 수급이 한쪽으로 쏠리면 나머지 종목군들을 빼는 게 일상적인 흐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가 정말 좋고 신규 자금도 계속 들어오고 시장을 전반적으로 계속 쳐 올리는 그런 분위기라면 그러면 뭐 본주도 가고 그다음에 자회사도 가고 이런 게 됩니다. 근데 지금 최근의 분위기 어떻습니까? 시장에 계속 투자 자금은 줄이려고 하는 분위기, 그다음에 비투도 줄어드는 분위기, 그다음에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계속 이렇게 밀리면서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빠져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자회사를 성장하는데 카카오는 별론데 자회사가 좋다? 그러면 자회사 쪽으로 수급이 더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본주에 대해서는 당연히 헤지펀드 쪽에서는 롱숏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카카오의 수급이 오히려 자회사 상장으로 인해서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걸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카카오뱅크의 지금 문제입니다. 카카오뱅크가 여러 가지 규제에 휩싸이면서 실제로 올해 중금리 대출을 굉장히 늘릴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중금리 대출이 제가 보기에는 독이 될 수도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이 중금리 대출의 증가를 카카오뱅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도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는 이슈다. 왜냐하면 지금 카카오의 거의 모든 사업이 금융을 축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금융의 축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의 흐름이 흔들린다? 이 관점이 흔들린다? 이것은 굉장히 타격을 줄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요소는 아마도 올해 카카오뱅크의 실적과 방향성이 어떻게 되느냐도 카카오 그룹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카카오뱅크는 카카오뱅크로만 봐서는 안 되고 카카오뱅크라고 하는 금융의 축을 중심으로 해서 엔터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페이와 뱅크의 전반적인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가 저는 카카오를 이끌 수 있는 또 하나의 변수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좀 짚어봐야 되는 포인트였던 것 같고요. 그동안 김 의원님께서는 카카오에 대해서는 조금 늘 언제나 좀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었어요. 지난해 그 흔들림이 나왔던 그 시점 전후부터 해서요. 그럼 오늘 이 잔금 해제 포인트가 카카오에 대해서는 지금 뭐 보지 말라 이걸까요? 아니면 지금 뭐 어떤 포인트로 접근하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카카오에는 다 이렇게 악재밖에 없느냐? 그니까요. 그렇진 않다는 거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에 반대되는 얘기를 또 해야 될 텐데 지금 우리가 이쪽 IT 세계에서 계속 얘기되고 있는 신사업 성장 모멘텀이 뭡니까? 메타버스, NFT, 네. 코인 이런 쪽 아닙니까? 그래서 카카오가 지금 붙잡고 있는 두나무를 잘 보셔야 됩니다. 결국 저는 두나무의 가치가 카카오의 바닥을 확인해주고 카카오의 추가적인 주가 성장을 이끌어줄 마지막 변수라고 보고 있는데 네. 카카오뱅크가 마이너스적인 요소라면 두나무는 반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NFT,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랑 연결되느냐? 카카오의 글로벌 진출과도 연결이 된다. 카카오가 지금 뭐 라인 같은 거 만들어서 글로벌 진출한다? 뭐 제 생각에는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러면 그나마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잘 되고 있는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금융으로 연결을 해서 글로벌로 진출하지 않았지만 글로벌 효과를 낼 것 같은 그런 요소를 만들어내는 게 핵심이다. 그렇다면 두나무가 저는 핵심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두나무의 NFT 거래, 그다음에 두나무의 그 가지고 있는 코인의 가치,
그다음에 두나무 지분 가치 이런 것들이 결국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보고 있어서 카카오뱅크가 올해 마이너스 요소라면 두나무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중요한 성장 요소 중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 두나무에 어쨌든 상장하지도 않았지만 그 외부에서 얘기되고 있는 가치가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본다면 두나무가 저점을 지지해주고 미래 성장에 있어서 글로벌 진출이라든지 그다음에 산업의 연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 보고 있어서 저는 뭐 추가적인 하락은 있을 수 있지만 일단 두나무의 가치가 부각되고 코인 시장은 NFT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양상이 나타날 경우 이것은 오히려 카카오의 반전을 꾀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고 어찌 보면 두나무의 상장은 가장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 고난의 길들은 남아 있으나 그것을 상쇄할 만한 또 굵직한 두나무라는 호재성 이슈가 있는 만큼 단기간은 힘들더라도 좀 길게 봤을 때 이 두나무 포인트를 잘 두루두루 엮어서 살펴보자. 긍정의 시각을 건네주셨습니다. 자, 카카오에 저희가 굉장히 긴 시간을 할애했고요. 그만큼 고민이 많이 되는 종목이니까요. 두 번째는 잠금 해제해보면 S-OIL입니다. 살아나는 업황 속에 드디어 해피아워. 요즘 석유, 화학, 정유 쪽의 분위기가 새해 들어서 확 좋아졌잖아요.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새 종목 LG화학도 그랬고 S-OIL은 또 어떤 포인트로 접근하시는지 열어보면 글로벌 정유사 주가 상승세. 요즘 글로벌 정유사 업체들 흐름도 다 괜찮나 봐요. 네, 그러니까 이게 S-OIL의 지금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글로벌리하게 나타난 상황이다. 지금 엑슨모빌 신고가죠. 쉐보론 신고가죠. BP는 신고가까지는 아니지만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데 이걸 뭐 인플레치로 인한 포인트로 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물론 그런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이 인플레치냐? 전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산업이 추가적으로 지금 늘어날 만한 그런 산업이 아닙니다. 소위 레거시 산업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신규 투자가 없다. 수요는 오히려 우리가 위드 코로나로 가면 정유 수요 자체가 줄어들었던 게 좀 올라갈 가능성이 네. 있죠. 자동차 시장이 회복되고 그다음에 글로벌 설비 투자가 회복되면 적어도 석유 수요가 떨어질 리는 없잖아요. 그다음에 유가 같은 경우에도 계속 공급을 조절하고 있다 보니까 네. 이것도 유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현재 이 산업의 이 수요 자체는 조금 올라올 가능성이 있는데 공급은 제한적이다라는 거죠. 유가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마진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는 결국 이 산업은 추가적인 뭐 구조조정을 해서 다들 뭐 죽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네. 추가적으로 투자를 안 하면서 설비 투자 금액도 줄고 이익은 오히려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대표적인 게 지금 정제 마진이 좀 긍정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에서 잡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 하나 더 보시면 정제 마진 같은 경우 우리나라 이제 주로 싱가포르 쪽을 보고 있는데 네. 전체적으로 지금 올해부터 추이가 회복되는 쪽으로 갈 것이다라고 많이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밴드에 지금 우리가 보통 뭐 두 자릿수면 정제 마진이 두 자릿수면 굉장히 좋다라고 네.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쪽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S-OIL 같은 경우에는 올해 최대 실적을 낼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은 산업의 업황이 이렇고 이익이 좋아지면 이 종목의 밸류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가 당연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도 저평가 구간이라고 판단하십니까? 네, 그림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지금 포인트 기준에서 보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은 밸류에이션이라고 봐야 될 텐데 현재 지금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을 보여주시면 이게 지금 이익 측면에서도 그렇고 가치 측면에서도 모두 지금 낮은 국면이다. 그래서 지금 PB 측면에서 보면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죠. 이익이 올해 최대라고 하는데 바닥 수준입니다. 네. 물론 저기 있는 2010년도, 11년도에 얘기했던 그렇게 막 성장하는 국면, 뭐 3배? 이렇게까지 가지는 못하겠죠. 그런데 지금 한 배 정도 수준에서 바닥에 기어갈 수준이냐라는 것을 반문해 보면 저는 그렇지 않을 거다. 이익이 개선되고 산업의 추가 투자가, 그러니까 추가 공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이런 산업이 과연 그렇게 안 좋아지겠느냐? 오히려 좋아질 수 있는 그림이 많다라는 것이고요. 네.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그럼 이익 측면에서는 어떠냐? 가치 측면에서 그렇다면 이익 측면에서도 지금 6배, 7배 정도의 수준입니다. 이것도 향후 이익이 늘어난다면 더 내려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이게 항상 뭐 손해가 났다가 이익이 나면서 이렇게 밸류에이션 밴드가 PR 밴드로 보면 네. 굉장히 그림이 플렉서블한데요. 어쨌든 지금은 이익이 나고 있는 시점에서 거의 바닥 시점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해서 나쁜 평가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저는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정유업종의 상승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인플레이션 해지 정도가 아니고 산업의 어떤 구조적인 움직임이 살아남아 있는 정유사들에게 비교적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고 있다는 게 더 핵심 포인트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조적 성장을 보이는 섹터는 아니지만 지금 산업의 전반의 느낌을 봤을 때는 공급자에겐 분명히 긍정의 포인트가 많이 잡히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얘기 주셨고요. SOA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또한 최근에 조금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1% 밀리며 96,200원 현재가 진행되고 있는데 위원님 보시는 가격 라인이 어느 정도일까요? 저는 뭐 PB 라인을 고려해서 뭐 1.1배에서 1.2배 이 정도의 수준까지만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한 뭐 15만 원 정도까지는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러니까 업사이드 쪽이 굉장히 비교적 크게 열려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이제 그것을 확인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마 1분기 실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또 하나 주목하셔야 될 것은 SOL은 아람코의 자회사로서 아람코에서 지금 석유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원가가 싼 아람코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도 분명히 메리트가 있을 거다. 다른 쪽에서 받는 것보단 더 싸게 원가를 받아서 더 이익을 붙여서 팔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점도 중요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네. 뭐 우리나라 정유사 3사 중에서는 당연히 SOE를 탑픽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종목들의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고 그것을 굉장히 앞서서 미리 언지를 주고 계십니다. 뭐 LG 디스플레이나 LG 화학 등도 그랬고요. 이번에 SOE도 저희 좀 잘 지켜보겠습니다. 자, 주식시장의 효도르 인포스닥 데일리 김종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